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동행 모의고사 치르고 오셨을 거고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두 번째 동행 모의고사 영어 간단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해설지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왜 틀렸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오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 다음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어법 문제였었고요. 어법상 가장 알맞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A 같은 경우는 보니까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등장하고 있고 컴마 이전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원래 무슨 자리? 분사구문 자리입니다. 그쵸? 자, 분사구문이라는 거는 뭐와 뭐가 생략된 것을 의미한다? 그쵸? 접속사와 그리고 주어가 생략된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동사 부분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구문 형태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여길 보니까 ing는커녕 얘는 형용사고 얘는 부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다? 그쵸. 앞에 분명히 분사구문의 형태로 being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주로 생략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이 비동사 분사구문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더라? 그쵸. 비동사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anxious라는 형용사를 선택해 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앞에 being이라는 분사 형태가 생략이 된 그런 분사구문의 형태를 묻고 있다. 라는 것이 A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B는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나요? 자, he happened to 동사 원형하면은 우연히 뭐뭐 하다 라는 뜻이고 이 요시다라는 사람을 로비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만나가지고 그에게 물었어요. 뭐를 물었냐면 그가 이 ambassador 대사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 he가 주어고 happen to 동사 원형의 동사가 이미 등장을 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형태를 물어보고 있는데 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컴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아, 그럼 얘는 지금 접속사가 없어요.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당연히 동사를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다 분사입니다. 얘는 현재 분사로 봐야 되고 얘는 과거 분사로 봐줘야겠죠? 그런데 뒤에 구조가 어때요? 그에게 뭐뭐인지를 묻다. 여기서의 if는 명사절로 쓰였죠.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면서 직접적인 목적어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ask의 뒤에 목적어가 모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모두 이어진 걸 보니까 얘는 뭐가 더 적절하다? 현재 분사가 적절하겠네요. 과거 분사가 들어갔다면 뒤에 목적어 하나 빠져 있겠죠. 그쵸? 수동의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분사로서 뒤에 완전한 어떤 구의 형태를, 절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여기서 잘 풀었으면요. anxious와 asking을 잘 골랐으면 벌써 정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시간 단축이 가능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C까지 보게 되면 뭐뭐 했을 때로 시작하네요. You hear from 요시다. 당신이 요시다한테서 직접 들었을 때는 뭐를 들었을 때 he's out. 그가 외출했다라는 사실을 직접 들었을 때는 you can believe it. 당신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도의 내용인데 자, when이라는 이 부사절 이후에 보면 너가 듣다 누구누구로부터 해가지고 뭐 완전한 문장을 취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요시다라는 명사 뒤에 요시다, 힘 이런 식으로 또 목적격의 대명사가 들어갈 리는 또한 없을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는 뭐 때문에 온 거다? 완전한 문장에서 갑자기 뿅 등장해서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 그러면 무슨 용법? 강조용법으로 사용된 제기대명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빈칸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골라라 라고 했는데 요 문장만 잘 읽어도 캐치가 가능합니다. 이 words라는 것은 사마귀인데 이 사마귀 얼굴에 나는 사마귀요.
can be cured. 자, 치료가 될 수 있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는데 뒤에 설명이 들어가요. by ing. 무엇 함으로써? having the patient imagine. 자, 여기 목적어 있고 동사 원형의 목적격 보어 들어간 걸 보니까 이때의 have는 사역동사 have네요. 그러니까 환자가 대디아를 상상하게끔 함으로써 뭐를 상상하게끔 만든대요? The words are falling off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마귀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상을 하게끔 함으로써 자, 그런 상상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것은 도대체 치료를 어떻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쵸? hypnosis. 이렇게 최면을 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마귀를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최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야겠죠? 3번으로 가서 역시나 빈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20세기에는요, 이 평균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상승했답니다. 30년이나 더 상승을 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러한 발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평균 수명을 늘려주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빈칸에 대한 근거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잡을 수 있겠네요. requirements that 뭐라고 요구하는 것이냐면 children be 여기선 당연히 요구 요청의 명사가 왔으니까 should라는 당위의 의미를 전달하는 조동사가 생략된 것이고요.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사. before they attend school 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그러한 요구라는 것이 played a central ro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그 요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잡아야 되고요. 내가 여기서 못 잡았으면 밑으로 내려가면 이 부분에 한 번 더 우리가 근거로 삼을 만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following the introduction. introduction은 소개란 뜻도 있지만 도입의 의미도 가진다 그랬어요. 무엇의 도입? 광범위한 이러한 차량이라던가 도로의 어떤 안전법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이 순대 highway death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망하는 그 비율이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는 같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 둘 다 어떤 것을 통해서 이렇게 효과를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일단 뭐 산하 제한은 아니겠죠. 출생률을 어떻게 통제를 해서 생긴 일들은 아닌 거고 밸런스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죠. 자, 여러분이 3번과 헷갈렸을 가능성은 있어요. early diagnosis 하면은 미리 사전에 진단을 한다는 뜻인데 아픈 사람을 미리 빠르게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평균 수명을 늘렸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미리 진단한다라는 게 아니라 미리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두 번째 사례에서도 사망률이 줄어든 이유는 어떤 법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적절한 빈칸의 단어는 legal interventions. 다시 말하면 어떤 법적인 intervention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개입을 했다라는 뜻이죠. 법적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규제 사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일어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4번으로 갈게요. 빈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너무 지문 전반에 힌트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단 소재는 Farming Villages에서 초기의 농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초기의 농부들이 어땠대요? 그들의 식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한 starve, 굶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비타민의 부족도 있었다. signs of stress 해가지고 스트레스의 징후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인구라는 것이 were large enough. 농경사회의 그 공동체의 인구가 충분히 컸대요. 뭐 하기에? spread disease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질병이 퍼지기에도 충분히 큰 규모의 어떤 공동체였다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all this evidence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증거들. 자, 그럼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증거라는 건 어떤 것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모든 증거가 대디아를 보여줍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서 이렇게 언급했던 모든 증거는 무엇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Declining health. 다 건강이 쇠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얘도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가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자, 굉장히 멸종 위기에 처한, 그쵸? in danger 라면 멸종 위기에 처한 이러한 falcon이라는 송골매라는 이 새가요. 결국에 무엇을 먹고 산다라는 거죠?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먹고 산다라는 게 참 흥미롭더라. 되게 어려운 문제죠. 멸종 위기종이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쵸? 그 멸종 위기종은 또 뭐냐면 작은 제비 갈매기더라. 분명 우리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송골매가 그쵸? as being overabundant. abundant 하면은 풍부한이란 뜻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개체수가 많다라고 생각하진 않죠. 왜? 멸종 위기종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데이, 여기서 데이라는 것은 송골매를 의미합니다. falcon을 의미하는 건데 이 송골매들이 얘네들도 멸종 위기종이긴 하지만 would not fit on endangered species.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멸종 위기종을 먹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 wildlife damage management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이 야생동물의 어떤 피해를 관리하는 그런 것의 목표는 결국 무엇이 될 수 있다? Stop A from B. 멸종 위기종 중에 하나인 이 송골매가 뭐 하는 것을 막는 것이에요? eating, 먹는 것을 막는 것이죠. 뭐를? 이 제비갈매기를 어떻게 하지 않은 상태로 이러한 송골매 그 자체들을 이렇게 하진 않은 상태로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먹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빈칸에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고, 자, falcon도 멸종 위기종이고, 제비 갈매기도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결국 이 송골매라는 이 자체의 개체수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는 상태로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인 이 제비 갈매기를 먹진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내용을 우리가 채워줘야겠죠. 나머지는 너무 지문의 맥락이랑 벗어나요. 클로닝 한다라는 건 복제한다라는 거고, 트레이닝은 훈련시킨다라는 거고, 오버피딩은 너무 과하게 뭔가를 많이 먹는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뭐예요? 야생 동물을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어서 어떠한 멸종 위기종이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잡아먹고 살 때 우리는 뭐를 목표로 해야 되느냐, 그쵸? 그럼 둘 다 피해가 가지 않아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멸종 위기종인 이 송골매가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인 이 제비갈매기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태로? 그쵸? 멸종 위기종인 이 송골매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표로 설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6번으로 가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유아였을 때는 나름대로 본능적인 어떤 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어떤 음식,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음식을 우리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뭘 얻게 되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게 돼요.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다른 어떤 과학적인 연구로부터.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꾸 다른 어떤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가 결국 뭐를 만들어내더라? 우리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 놓고 방금 전까지만, 다시 말해서 3번에서도 이게 우리한테 혼란을 줘. 라고 얘기를 해놓고 4번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들이 우리를 도와줬어. 이러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맥락에서 벗어나고 있는 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7번은 순서 문제였어요. 순서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등장하는 글이 뭐냐면 우리 중 다수는요, barter, 이거 많이 나오는 단어죠? 물물 교환을 하는데 작은 범주로 물물 교환을 한답니다. 뭐 할 때는 우리가 호의를 다시 되돌려 갚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글의 순서인데요. 이것에 우리가 끝말잇기처럼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순서 문제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C에 있었어요. 자, 한 사람은요, 아마 제공할 수도 있겠어요. 그의 어떤 이웃에, 뭐, 고장난 문을 고쳐주는 것을 해줄 수가 있는데, 뭐에 대한 대가로 해줄 수가 있냐면, 소리가 자꾸 났네. 예를 들어서 뭐예요? 베이비시팅이니까 아이를 돌봐주는 그 대가로서 고장난 문을 고쳐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례가 누구의 사례예요? 여기서 보니까 for instance, 예를 든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무엇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어진 문장의 예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의를 되갚을 때는 어떤 작은 범주로 물물교환이라는 걸 할 수도 있다. 아이를 돌봐주는 대가로 고장난 문을 고쳐주는 것을 예시로 잡은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러나 it is hard to imagine. 상상하기가 어렵다. 뭐를 이러한 개인적인 교환을 working on a larger scale, 더 큰 규모로 우리가 상상해 보기는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끝말잇기가 돼야 되니까 큰 규모로 뭐를 상상해야 되지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런 다음에 B의 내용을 보시면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 왜 이래? If you wanted a loaf of bread and all you had to trade was your new car. 내가 지금 빵이 한 덩어리가 필요한데 이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나의 새 차밖에 없다면 어때요? 범위가 너무 커버렸죠. 그쵸? 그런데 이걸 누가 해결해 주더라? 마지막 줄에 보면 Money solves all these problems. 돈이 이거를 다 해결해 주더라. 그래서 물물 교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돈이라는 이 매개체가 참 도움이 되더라. 이런 말로 끝나는데 그것에 대한 또 이어지는 설명이 A에 있다라는 거죠. There's no need. 필요가 없어. 뭐 할 필요? Find someone.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어져요. 어떤 누군가 wants what you have to trade. 그러니까 당신이 교환해야만 하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더라. 당신은 뭐만 하면 되니까 그냥 당신의 어떤 물건에 대한 대가를 뭐 돈으로 지불하면 되니까 돈에 대한 얘기가 이어지는 것이 A에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글의 순서는 주어진 글에 대한 예시로 등장한 C, 그쵸? 먼저 오고요. 그런 다음에 the large scale로 뭔가에 복면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B. 그리고 B의 마지막에 돈이 이걸 해결해 주더라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지는 A. 요 순서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C, B, A니까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8번으로 넘어가고 요거는 너무 잘 풀었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자, 당신이 뭐 했기 때문에 3개월간의 이 sales department, 판매 부서에서의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제 뭐 할 때다? Move on to your next department. 다음 부서로 이동할 때입니다.
다음 주부터요, 당신은 어디서 일하게 될 겁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무 부서 이동을 통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넘어갑시다. 9번. near이나 far, 그러니까 뭐 가깝다, 멀다와 같은 단어들은요, 다양한 것을,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대요. 뭐에 따라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을 전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글은 이 단어의 의미가 가지는 상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3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it seems that 뭐인 것처럼 보여진다. You had better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표현이죠. To the shop to improve your health.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가게까지 걸어가는 게 더 낫다. 갑자기 건강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초반에서는 분명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걷는 게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3번이 가장 관계가 없다. 바로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10번의 글의 순서 문제 갈게요. 얘는 사실상 주어진 글을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아래의 문장 내용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건데, 자, 일단 A에 그들은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누군가. 그런데 어느 환경에서 자랐었대요? 심각한 어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었다. 그러나 무엇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a third니까 3분의 1이에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3분의 1 가량이 성장을 했는데 굉장히 능력 있으면서도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남들을 잘 신경 써주고 그리고 잘 이제 보살펴주는 그러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B의 내용을 보면 한 연구가, 그쵸? 한 연구에서 누구를 추적해 봤냐면 hundreds of at-risk children for 3 decades. 30년 동안이나요, 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 수백 명의 이런 아이들을 추적해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누구예요? 굉장히 가난한 환경에서 산 이 아이들인 것 같죠? 추적을 당한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B 다음에 A가 위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요. 그리고 C에서 자, 우리가 항상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는 이거 뭐예요? 지시형용사. 이러한 회복성이 있는, 그렇죠? 회복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럼 이렇게 회복력이 좋은 아이들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쵸. 아까 A에서 말한 이렇게 뭐 불우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실한 청년으로 자란 이런 아이들을 굉장히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이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칭하는 바는 앞에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A에 그 지칭하는 바가 선행이 되어 있고 C는 그 이후에 위치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서 B, A, C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2번. 자, 이제 11번으로 가서 빈칸에 적절한 말 찾아보기. 자, 빈칸은요, 이 빈칸 주변에서 특히나 우리가 힌트를 잘 잡을 수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이 Mediating Assessment Protocol 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이 MAP라고 얘기하는 이것이요, 아주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put off라는 단어가 큰 단서가 돼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뭐를 미루고 연기하는 것이 목표냐면 God-based decision making 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것이라는 것은 우리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몸속에 있는 내장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내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의미하게 돼서 우리 본능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미루고 늦추는 것이 목표래요. 언제까지? 하나의 선택이 그쵸? 설명되어질 때까지. 뭐에 의해서? 다수의 개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본능적으로 결정하는 바를 조금 미루는 것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러한 본질적인 목표들, 이 MAP라는 것의 본질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해서 이 목표를 한 번 더 지금 purpose라는 단어로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또는 기본적으로 intuition, 이거 본능 아니겠어요? 본능이나 직관이란 뜻인데 우리가 아까 본 무슨 단어? 이 gut-based한 decision making, 요거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에 있다. 앞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는 부분에 빈칸을 채우는 것이거든요. 직관이나 본능적으로 따르는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늦추는 것이 목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putoff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필요한 거네요. 정답이 그쵸,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 delay와 동의어잖아요.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번으로 갑니다. 자, 문장 삽입입니다. 이번에는 자, 어디에서 또 힌트가 들어가요? 우리가 좋아하는 지시 형용사. 이러한 상황에서, 자, 이러한 상황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뭐를 기대 예상하게 되냐면 find less movement of individuals. 개인의 그쵸? 이동이 덜함을 발견할 수 있더라. 어디에서 어디로의 이동을 덜한다는 뜻인가요? 하나의 직장에서 또 다른 직장으로, 그러니까 이직을 좀 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Because of an individual's social obligations. 이 개인의 사회적인 의무감 때문에. 뭐를 향한 의무감이죠? 이 일하는 그쵸,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향한 이런 의무감 때문에 이직을 덜하게 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자, 그럼 그것을 의미하는 부분이 어디? 자, 2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또 다른 문화에서 특히나 이렇게 집단주의적인 문화 속에서는요.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보여지냐면 이행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뭐를? 의무를. 더 큰 집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성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아까 의무, 그쵸? 의무를 성취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에서의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집단주의적인 문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맥락이 같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번의 문장을 보면 갑자기 개인주의 문화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맥락이 달라지니까 주어진 문장은 이 이전에 들어가는 게 적합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이번에는 이 13번의 이 짧은 글은요. 이 morality라는 것과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ethics라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과 윤리는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이 우리가 푸코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인데요. 도덕성과 윤리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도덕성은 뭐라고 여겨지냐면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쵸? 좀 어려운 단어가 들어갑니다. injunction이라는 것은 명령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interdiction이라는 것은 금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들이에요. 명령과 금지의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이 된 것이냐면 무엇과 관련해서 이 형식화된 코드라는 것을 그것과 관련해서 구축이 된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것이 도덕성이다. 명령과 금지라는 얘기를 봐서 도덕성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은 강제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ethics는 반면에 어떻대요? 이거는 조언, 그쵸? 조언이나 충고와 관련이 있더라. 그러니까 morality랑 ethics를 비교했을 때 ethics는 강제성이 morality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빈칸 부분에 있어서 자,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뭘 통해서 작용하는 것이죠? 일련의 이러한 규칙과 금지, 그쵸? 이것을 통해서 작용하는 반면에 이 윤리라는 것은요, 뭐예요? recommend, 그러니까 추천, 조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규칙이라는 것을 앞에 수식할 만한 단어도 뭐를 강조해줘야 돼요? morality는 ethics에 비해서 강제성이 조금 더 있어 라는 부분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단어는
imposed. impose라는 동사 자체가 부과하다 또는 강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강요된 규칙이라는 부분에 있어 4번이 가장 적절한 단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풀어보고요. 자, 넘어가서 14번 갑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연결사 문제고요. 연결어 문제고요. 자, 기역 부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니아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이미 어떤 브레이킹 포인트에 다다랐다. 우리가 뭔가 파괴하고 분열되는 지점에 다다랐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의 다 소진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이 지구상에 유한한, 그쵸? 이러한 능력, 수용 능력을 다 소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해 있어 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억 이후에 보면 이것은 가능해. 뭐가 가능하냐면 혁신이라던가 문화적인 변화라는 것이 이 지구의 이 수용 능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앞뒤의 내용이 어때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미 지구의 능력을 다 써버렸어. 근데 기억 이후에서는 그런데 그 능력을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역접에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따라서 결론이나 원인과 결론의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owever나 nevertheless가 적절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니은 이후에 또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도 어떤 포인트,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어떠한 포인트? conflict, 그러니까 분쟁이나 갈등인데 무엇에 대한 분쟁과 갈등이에요? 이 유한한 자원, 그렇죠? 유한한 자연 자원과 관련된 분쟁이나 갈등이라는 것이 inevitable, 불가피한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내용의 글의 흐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미 지구 자원을 다 써버렸다라고 생각한대요. 하지만 뭔가 혁신이 있으면 그것을 더 팽창시킬 수 있겠더라.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식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죠. 그러니까 기억 이후의 내용이 다시 한번 역접으로 뒤집어지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서도 역시나 역접의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4번에 예를 든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1번의 연결사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어법 문제예요. 15번 넘어가고요. 자, A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명사절 whether이 등장했습니다. 명사절 whether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A or B의 형식을 뒤에 취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 wonder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서 뒤에 구조까지 whether라는 명사절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잘 취하고 있어서 A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B는 뭐가 포인트죠? find의 오형식인데 특히나 이 find의 오형식이 잘 취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뭐다? 가목적어, 친목적어. 그래서 it은 가짜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harder이 목적격 보어, 그리고 진짜 목적어 역할은 투부정사가 하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자, 요거는 여러분이 전에도 제가 모의고사 복습 문제로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었고 질문이 많았었다라고 제가 카페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such that 구문이죠. such that 구문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네요. 자, such that은 so that과 같은 의미라 그랬어요. 다만 so that은 중간에 형용사나 부사를 취하는 반면에 such는 뒤에 명사를 취할 때 쓸 수 있는 구문의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해석은 또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도 엄격한 제한이어서 그쵸? 제한이어서 it became common 흔해졌다 그쵸?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게 흔해졌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뒤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니아의 완전한 절을 취합니다. 왜냐면 얘는 결과를 의미하는 결과의 내용을 담고 있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뒤에는 완전절을 취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such that 구문이라는 사실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C의 that도 적절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D는 뭔데? 자, 이 such that 구문이 제가 아까 명사절이 온다 그랬었잖아요.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는데 자, 그것이 흔해졌습니다. 그것이라는 건 가짜 주어예요. 그쵸? 뭐 하는 게 흔해졌는데 그럼 이제 진짜 주어가 와야 되는데 그 앞에 for이 등장했어요? 그럼 얘 의미상 주어. 자, for를 의미상 주어로 쓸 수 있는 애는 누구?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뭘로 왔어야 돼요? 진짜 주어 역할로 왔어야 돼요. 그런데 for이라는 의미상 주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투부정사 형태로 쓰지 않은 D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to scratch로 바꿔야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건 너무도 엄격한 제한이어서 굉장히 흔해집니다. 누가? 이러한 운동선수가 뭐 하는 것이 포기해버리는 것이 굉장히 흔해졌습니다. 이런 정도의 구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 for도 생각해 봐야 되고 앞에 가주어 뭐 it도 생각해 봤을 때 뒤의 모양새는 투부정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이 필요한 문제였었던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이고요. 빈칸 문제입니다. 자, 그 전에, 빈칸 이전에 요 중간 지점에 보시면요. 자,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가장 잘 작용하는 것 같아요. 언제? 사람들이 서로 비슷할 때. 원래 우리 비슷한 사람끼리 말이 잘 통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there is a tension. 그러니까 어떤 긴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의사소통이라는 것과 다양성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비슷한 사람끼리의 의사소통이면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다양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그 사이에 텐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면 안 된대요? should not이니까 우리가 the fittest 같은 경우는 패배주의자예요. 우리가 패배주의자가 돼서 이러한 텐션을 도전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텐션에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패배주의자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다양성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불가능한 거야. 라는 식의 패배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러한 텐션, 긴장감에 대해서 챌린지하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다양성이라는 것의 가치, 이게 다양성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이러한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이 글은요. 분명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죠? diversity라는 것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패배주의자가 돼서 아예 포기를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다양성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도 가져가고 의사소통을 잘해보려는 노력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의 맥락에서는 빈칸에 어떤 내용이 가장 적절하다? 보니까 3번입니다. should not be abandoned.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결국 abandon이 버리다라는 뜻이죠. 버려져야 하는, 그쵸? 그 어떤 것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 다양성을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버려져서는 안 되겠다. 그쵸? 의사소통 잘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포기하거나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노력해서 지켜나가자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어야 돼서 정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나머지는 글의 맥락과 너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나머지 우리 선택지 같은 것도 여러분 해석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해설지를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17번으로 갈게요. 이것도 문장 삽입에 관한 내용이고요.
문장 삽입할 문장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힌트가 있어요. However, 그러나 라는 부분이죠. 이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그러나 subjective, 주관적이에요. 따라서 그것들은요, 쉽게 바뀌어요. 뭐 하는 데 있어서? To fit, 들어맞추니까 어떤 것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변화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디에 들어맞추는 거죠? 우리의 변화하는 상황과 목표에 들어맞도록 쉽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however 이후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attitude나 value는 주관적이어서 쉽게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이전에는 무슨 내용? 잘 바뀌지 않고 고정적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나서 역접의 접속사와 함께 얘네들은 잘 바뀌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펼쳐져야지 가장 적절하고 이상적인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초반에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물리학의 어떠한 공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라는 것은요, should appear identical,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의미해요. 어디에 있어서도 똑같다라는 거냐면 그 어떤 두 명의 관찰자에게도 다 동일하게 보여요. The same observer, 똑같은 관찰자인데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에 있는 관찰자에게 있어서도 이 공식이 변화하지 않아요. 똑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1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따라서라고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라는 얘기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앞 내용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똑같은 업무라는 것이 바라봐질 수 있대요. 지루하게, 어느 순간은 지루하게 보여지고요. the next니까 다음 순간에는 engaging은 여러분 매력적인이란 뜻이에요. 어떤 때는 어떤 일이 굉장히 지루하게 보여지는데 다른 때는 그게 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변화하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의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전혀 다른 소리죠. 사실상 이 주어진 문장을 보지 않고도 이 1번 이전과 이후의 문장의 연결이 떨어진다, 맥락의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적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인 문제입니다. 자, 18번으로 가고요. 밑줄 친 cage model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도 이 주변을 잘 읽으면 나오거든요. 자, 이상적으로는요.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ancient cultures, 이전에 과거의 문화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한대요. 그쵸? 누가 뭐 할 수 있도록 의미상 주어 투부 정사. 현대의 소비자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이요. 또는 심지어는 적어도 step into,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이요. for a while, 잠시 동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과거의 문화라는 것이 존재해야 됩니다. 됐어요? 뭐 하는 동안에 여행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언제 or on holiday, 휴가나 이럴 때 여행객들이 또는 그것을 소비하는 현재의 소비자들이 과거의 문화를 바라보고 잠깐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쵸? 이 고대의 문화, 과거의 문화라는 것은 존재해야 된대요.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케이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것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전에 말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문화라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해, 현대의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좀 존재해줘야 돼. 이걸 케이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디 있어요? 1번 preserving a past culture. 이걸 ancient culture라는 거를 지금 past라고 바꿔놓은 거죠. 과거의 문화를 보존해줘야 돼. exist, 존재해야 된다는 건 그걸 보존하라는 뜻이겠죠? in its original form, 원래의 형태대로. 뭘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보존을 해줘야 된다. 아까 현대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가장 적절한 표현은 1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에 말한 내용을 잘 정리한 것이 1번이네요. 이게 case murder이다 라고 이 글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9번 갈게요. There is no there there. 이 글에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There are still millions of people.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대요. Equate A with B. 우리 공부했었던 표현이다. 그쵸? A를 B와 동일시하다. 성공을 돈, 그리고 권력 이런 것과 동일시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both in the West, 서구에서 그리고 현재 신흥 경제 국가에서 모두 there are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디아를 인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hese are all dead ends.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엔 막다른 길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They are chasing a broken dream. 다 망가진 꿈을 쫓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That we cannot find. 그래서 우리가 cannot find the answer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어떤 정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뭐에 있어서?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우리가 이 성공 자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성공이라는 것의 정의만으론 답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요. 왜? There's no there, there. 그곳에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성공이라는 것을 돈과 권력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뭐예요? 많은 이제 발달된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점차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그것은 일종의 부서진 꿈이다. 망가진 꿈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곳엔 더 이상 그것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그럼 무엇이냐면 그렇죠. 이 돈과 권력이 반드시 당신의 성공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것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정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20번으로 가고요. 문법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시제 문제예요. 포인트가 시제다. 얘는 과거 시제고 has pp는 현재 완료 시제죠. 자, 이 과거와 현재 완료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뭐냐면 과거의 시점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날 저녁이라는 건 누가 봐도 과거의 시점이죠. 그래서 결코 현재와 결부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시점이 드러나면 무조건 과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과거 동사 discovered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자 그렇게 술이 취한 사람이 발견됐어요. 어떤 상태로 발견됐어요? 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로 발견이 됐답니다. 자, 근데 그 앞에 이 단어를 수식해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적절한가, 부사가 적절한가를 물어보고 있죠. helpless가 뭐예요? 무력한 이란 뜻의 형용사죠. 형용사를 수식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부사가 필요하겠죠. perfectly helpless condition. 부사가 형용사를, 형용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A와 B를 다 결정을 잘했으면 discovered와 perfectly 해서 벌써 3번이 정답일 거고요. C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얘도 역시나 주어 동사 뒤에 나오고 있고 컴마 이전은 분사 구문이에요. 그런데 현재 분사 구문을 써야 될까 과거 분사 구문을 써야 될까를 물어보고 있죠.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살아 있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원래 send는 4형식 아닌가요? 4형식 동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도 과거 분사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to his father 해가지고 전치사 to 다음에 사람을 뒤로 보낸 형태죠.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나한테 보내줘 뭐를 send me some flowers 라고 얘기할게요. 나한테 꽃 좀 보내줘 라고 하는 경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이렇게 순서대로 취해서 send를 사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처럼 간접 목적어가 뒤에 나온 게 아니라 직접 목적어가 나왔어요. send 쓴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왔다. 그런 다음에 to라는 전치사 뒤에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은 이 send라는 사형식의 동사를 무슨 형식으로 썼다라는 걸 의미한다. to 이하는 전치사니까 형식엔 포함이 안 되고 삼형식으로 바꿔서 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이미 여기 사람 목적어를 뒤로 전치사로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취할 목적어가 없어져요. 목적어 하나만 썼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변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걸 공부를 했었고, 그때는 사람 목적어를 전치사와 함께 써줘서 뒤로 뺀다. 그래서 결국에는 목적어가 하나가 되는 삼형식 구조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걸 공부했었죠. 다시 말해서 이 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사람 목적어를 뒤로 보냈다라는 것은 결국 이거를 삼형식으로 쓰겠다라는 의미고, 삼형식 동사로 쓰였을 때니까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결국 현재 분사를 골라야 된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걸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결국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용으로 본다고 그랬었죠? 주어를 찾아서 이 주체가 보내는 직접적인 능동적인 주체인지 보내진 수동적인 주체인지를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용이 어때요? 아빠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가 오늘 밤에는 집에 못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전달해 놓고 그가 밤새 그 사람을 돌보고 옆에서 챙겨줬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 말을 전달한 능동적인 주체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 적절해지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자, 21번의 어법으로 갈게요. 21번도 마찬가지. 지금 이게 형용사고 부사인데 뒤에 뭘 꾸미고 있죠?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형용사를 꾸며줄 거는 부사밖에 없다. extremely intelligent.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게 돼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수업에서 많이 했다. 그쵸? 뭐예요? 뒤에 like가 힌트.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우개로 바뀌었네. what 한 다음에 끝에 like가 붙으면 어떤 의미가 된다? how의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선 like가 붙은 걸 보니까 what이 선택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해석도 어떻게 돼요? 그녀가 알았어요. What queens look like. 무엇과 같이 여왕들이 생겼었는지, 즉 어떻게 생겼었는지라는 의미라는 거죠. 하지만 like가 온 이상은 what을 선택해서 짝을 이뤄야지 그런 의미가 전달이 되고 like가 없었더라면 how가 들어가도 뭐 괜찮았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잘 골랐으면 벌써 정답이 4번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C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는 시제가 포인트고 마찬가지로 얘는 과거고 얘는 뭐예요? 헤드 PP니까. 과거 완료 시제예요.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 그녀가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빠의 할머니를 닮았었을 거라고. 그러나 한 번도 그녀는 본 적 없죠. 그녀의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 그녀라는 건 누구예요? 할머니, 아빠의 할머니. 그리고 그녀는 궁금했어요. 그녀도 역시 왕비였을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럼 여기서의 그녀도 누구예요? 아빠의 할머니. 아빠의 할머니니까 이 궁금하다라는 동사 이전에 여기서는 아빠의 딸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는 과거의 시점보다 더 훨씬 더 이전의 과거에 아빠의 할머니도 여왕이었을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아빠의 할머니가 여왕인 사실은 이 여자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과거의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전의 과거의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과거 시제인 과거 완료 시제가 적절하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2번. 요것도 어법 문제였었고요. 요것도 봅시다. 그가 멈춰서 칼을 꺼내서 그쵸? 그리고 깔끔하게 잘라냈어요. 뭐예요? 첫 번째 병렬 구조를 물어보고 있다. 동사 과거형이 이렇게 계속 병렬이 되어 있고 마지막 병렬 구조 앞에 접속사 쓴다 그랬어요.
그럼 얘도 역시나 과거동사와 마찬가지 과거동사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동사의 병렬 구조 묻고 있는 것이었고, 두 번째, 여기서 남자가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멈춰서서 칼을 꺼내서 깔끔하게 잘라냈어요. 두 개의, 요게 이제 지금 내용적으로 봐야 돼. 두 개의 마른 수액 덩어리를 잘라냈고요. 그 남자가 건넸어요. 그 중에 하나를 건네고요. 그리고 그의 입속으로 나머지 하나를 집어넣었대요. 수액 덩어리 두 개 중에 하나는 건네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표현한다라고 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the other를 선택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개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어야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얘는 또 뭐예요? 매트는 인정했어요. 스스로에게 뭐를 인정했냐면 이 에티안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뭐예요? 이 숲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나덜과 디아더를 물어봤죠. 근데 이 숲의 비밀이 단 두 개라는 근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또 다른 하나를 나에게 알려줬구나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나더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B와는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B는 명확하게 두 개 중에 하나, 나머지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C는 이 숲의 비밀이라는 것이 여러 개가 아니라는 사실, 그쵸? 딱 여러 개가 아닌 게 아니라 단 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또 다른 하나를 알려줬다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되나요? 슬라이스드가 와야 되고 디아더, 어나더 정답 4번. 23번은 뭐 여러분 우린 너무 잘하니까 심경변화. 그래도 한번 보자면 with의 동시동작 with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어 과거분사 왔습니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blindfold는 눈을 가리다 라는 뜻인데 목적어인 이 I, 눈의 입장에서 눈이 가려진 수동적인 주체죠. 그래서 과거분사 쓴 거예요. 내 눈들이 가려진 상태로 나는 궁금했어요. 그쵸? To what fantastic place? 도대체 어떤 환상적인 장소로 she was taking me? 그녀가 날 데려가고 있는 걸까? 너무 궁금했대요. 이 부분을 보고서 이 사람의 심경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어떤 멋있는 장소로 데려갈까 막 이러고 있으니까 실망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The next thing I knew was 이거는요. 그 다음번에 내가 안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맛이 안 살고요. 정신 차려보니 이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자면 내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다음번에 내가 알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정신 차려보니 우리가 춤을 추고 있었고 그쵸?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뭘 바라고 있었더라? 이 밤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너무 로맨틱하죠? 기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 24번 갑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이냐? 마지막에 중간 부분이요. 만약에 당신이 달력을 기입하고 있거나 keep a journal 한다는 건 일기를 쓰다라는 뜻이에요. 일기를 쓰고 있다면 make a point to 이하를 확실히 해라. 반드시 뭐뭐 해라 이런 뜻이에요. Write down what went well. 잘된 일에 대해서 쓰는 거를 반드시 하래요. 나쁜 일 쓰지 말고 좋은 일 쓰라 이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는 글을 안 쓰고 verbal processor, 말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로 더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또 명령문이죠. Start your conversations with friends. 친구와의 대화를 뭘로 시작하래요? Sharing a recent win. 최근에 내가 뭔가 성취한 것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얘기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일기를 써도 긍정적인 걸 써보고 친구랑 대화를 할 때도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라. 당신이 우리 더 플러스 비교급 주어 동사죠. 우리가 삶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해 할수록
더 비교급, 여기까지가 비교급이에요. more reason까지가 비교급이에요. 더 많은 어떤 이유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여기서 it이라는 건 life예요. 삶을 찬양하고 찬미할 만한 이유가 더 많아지더라.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긍정적인 발언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삶의 긍정적인 면을 인식하도록 자신을 훈련시켜라. 이 부분이 가장 주장하는 바라고 볼 수 있겠죠. 대망의 마지막 25번입니다. 도표였었고요. 틀린 건 4번이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 felt very attached. 굉장히 애착감을 가지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라는 거죠. 검정색 부분. 자, 백분율인데 어떠한 성인의 백분율이냐면 그들의 이 마을에 공동체에 6년에서 10년 정도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was more than twice, 2배 이상이었답니다. 뭐에? 이런 사람들의 2배 이상이었다. reside 한다는 건 살다, 거주하다. 6년 미만으로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이죠. 의 2배 이상이었다가 아니라 7이 14 안 되네. 그쵸? 그래서 more이 아니라 less 했다라는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2회 동행 모의고사의 문제의 간단 해설을 진행해 봤는데요. 뭐 늘 귀에 딱지가 않게 말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히 선생님 저 이번엔 많이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죠? 이런 고민은 도움이 1도 안 된다. 영양가가 없다. 그쵸? 그냥 틀린 문제에 집중하세요. 왜 틀렸는지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그냥 단순하게 두리뭉실하게 내가 왜 이전보다 점수를 못 받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 각각의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셔야 그것이 나중에 총합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점수대가 왜 저 70점대 맞다가 왜 이번에 50점대죠? 60점대죠? 이렇게 고민하는 거 전혀 의미 없습니다. 각각의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풀었는데도 틀렸다? 왜 틀렸지? 이걸 생각해야지. 그냥 단순한 점수 비교를 가지고 괴로워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 이때 잘 여러분의 멘탈을 잘 잡아서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를 고민하고 개선할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무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모의고사 치르면 너무 힘들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진 점수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만나요.